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두 분과 함께 해볼 텐데요.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셋 김태성 본부장,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분주한 금요일 오후입니다. 뭔가 조용하기보다는 뉴스를 많이 소화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하나씩 열어보면서 귀중한 두 분의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쪽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방산 쪽 강하고요. 조선까지 동반해서 강함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산업재 쪽으로 확산이 되는 걸까요? 누리호 5호기 올해 3분기 발사 목표로 한다라는 정책적인 모멘텀과 함께 한화 그룹주 중심으로의 시세도 지금 불을 뿜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에 한화 그룹주 내 종목이 특히 강한 현재 한시 구간이네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죠.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번 주 계속해서 조선과 함께 우주항공 강하게 확인이 됩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는 한화 그룹주 내 종목이 오후 들어서 한 번 더 불을 뿜고 있습니다. 어떠한 요인에 기인한 걸까요? 정말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현장으로 한화시스템 방문했다라는 게 트리거가 된 걸지, 특히 더 우주항공 붐 속에 한화가 조명받는 이유, 시세 강한 이유 있다면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방산에 우주가 붙은 건지, 우주항공에 방산이 붙은 건지. 그렇네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이번 주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방산에 우주항공이 붙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 플러스 로봇 쪽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로봇을 이야기할 때 로봇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면 최근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하면서 로봇에 대한 신사업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마지막까지 강했듯이 이쪽도 저는 그래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우주 관련주들이 안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그쪽도 좋아요. 하지만 누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방산에 우주항공이라는 모멘텀이 붙은 쪽들이 지금은 더 강한 모습들에 대한 연속성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이렇게 빨리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 오늘 공교롭게도 장 초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걸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 이 타이밍에 그럼 회장이 직접 나서서 한화의 목표는 우주에 간다라고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의 자금이 들어온 건데 이게 지금 빠르게 나가지 않고 계속 투자금에 지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네. 것을 놓고 보면 저는 조금은 더 강한 시세 연속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하나그룹주 중에 신고가로 가지 않는 그룹사를 빠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연결고리가 없는 쪽을 볼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도 괜찮고요. 이러저러 놓쳤다면 이럴 때 지주사를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사 중에 한화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갔으니 그쵸. 이쪽에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네.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한화 그룹주 가고 있었으니까 본부장님 이어서 하나만 더 봐주세요. 한화 오션은 네. 그럼 어떻습니까?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한화 오션이 마스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미국 조선소 추가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더 강한 쪽에 있어서 3% 강세도 미약해 보이는 현재 구간이긴 하거든요. 의미부여를 지금에서 타이밍을 잡아볼 수도 있을까요? 한화 시스템이 이렇게 시세의 연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다음 타자는 저는 하나오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네. 그런데 같은 조선사 내에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은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는 실제 수준은 누가 있느냐? HD 한국조선해양이 있습니다. 또 HD 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 중공업을 품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요 두 기업은 실제 마스카 프로젝트 내에 이제는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MRO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앞선 어떤 사례처럼 우리나라와 분위기는 엄청나게 풍겼지만 결국 사업을 다른 나라가 하면 어떻게 되지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국 이번 주에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은 강압적으로 나오는 액션에 반응할 쪽은 방산, 조선,
우주항공 쪽이 다소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서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이야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도 괜찮지만 단기적인 시세 연속성을 보실 분들은 지금의 위치에서 손절 라인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야기해 주신 대로 방산을 메인으로 하고 우주항공을 붙일지 아니면 우주항공을 먼저 가면서 방산 이야기를 덧붙일지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주항공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으니까 김성훈 대표님과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면서 방산을 주요 키워드로 잡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방산 수주에 대한 모멘텀 국방비 증액이란 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투자 포인트 투자하는 종목의 방향성이 대표님 달라질까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가 나온 이후에 그래서 이틀 연속의 랠리다라고 분석하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본다면 어느 쪽으로 전략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핵심은 그냥 방산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조선은 그래도 이제 방산의 바운드리를 넓힌 MRO 군함에 대한 또 이 수주와 관련돼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공은 방산이지만 조선주도 거기에 함께 편승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약 2,000조의 규모로 확대를 한다. 자주국방에 대한 이 모멘텀들이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유럽도 원래는 동유럽 쪽의 수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번에는 스페인을 비롯해서 서유럽 쪽도 국방비 강화를 통해서 하나의 이 천무 시스템을 좀 더 강하게 도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두 자릿수 벌써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앞서서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률이 5%대 남짓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선주들도 실적이나 뭐 방산주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이게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그동안에 못 간 건 아니고 수주 공백이 조금 더 길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슈팅이 많이 못 나왔던 건데 본격적인 수주 기대감들이 여러 국가를 비롯해서 이번에는 또 UAE 이제 이 1월 달에 또 이제 방한을 합니다. 이제 청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중동을 비롯해서 각 국마다 지금 뭐 남미의 페루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의 수주 모멘텀이 동시다발적으로 1분기에 나올 가능성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계속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방산주 모멘텀을 가장 중심으로 보고 조선주도 이제 MRO와 관련돼서 이번에 삼성중공업이나 이제 뭐 HJ 중공업들이 쫓아 올라가는 것들도 이런 관련된 뭐 조선소에 대한 확장성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핵심적으로는 방산을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방산 대형주를 본다고 하면 대표님 앞서 한화 쪽 오늘 많이 올랐다라는 점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수주에 대한 공백도 포인트로 언급해 주셨고요. 중동이 가장 임박한 모멘텀으로 보신다면 오늘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미미하다. 뭐 3% 정도 오르긴 합니다만 LRG 넥스원과 같은 대형 방산주가 지금 자리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LRG 넥스원과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긴 하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중동향 쪽으로 보면 청궁2가 이제 이 중동은 사실 LRG 넥스원이 많이 이제 매출이 포진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좀 배제가 돼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뭐 저평가라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들은 조금 더 이제 매력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저는 그래도 대장주 중심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잡자면 그래도 우주항공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더 강하게 열려있는 에어로스페이스나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적 4분기보다도 올해 1분기의 영업이익이 거의 2배로 상승할 거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1, 2위권은 에어로스페이스와 항공우주 근데 LIG 엑스는 좀 아까 말씀드린 정고 좀 아직 돌파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차 선호주로서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차 선호주가 아니라 차차 선호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워낙 오늘 조선방산 강하기에 전략 고민 하나만 더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이 그러면 저희가 굵직한 방산 우주항공 종목 조선 중심으로만 지금은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네. 조금 날개를 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조선주도 강하지만 훨씬 더 강한 탄력이 기자재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도 잘 가지만 뭐 드론도 잘 가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작은 쪽 탄력
탄력성이 더욱더 튀는 쪽에서 전략을 잡아보는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재 쪽을 보신다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건 엔진 쪽이 네. 안전하다라는 포인트는 있는데 또 엔진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에 대한 결과치는 한 번 더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엔진 쪽을 보실 때 보시더라도 오늘 시세가 많이 난 쪽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라기보단 하나 쪽에 엮여서 더 많이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쪽은 잘 선별을 하셔서 붙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주항공을 조금 더 넓게 보면 드론 쪽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에이럭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갔는데 우리나라 드론 관련해서 실제 성과 내는 기업 많지 않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에이럭스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랭킹5에서도 에이럭스 원픽으로 주신 적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수가 많이 힘을 내고 있죠. 가장 큰 동력으로 오늘 자리를 한 게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낙폭을 만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매크로 주말 동안 나올 수 있는 그 이야기, 미국 대법원 쪽에서 트럼프 관세 판결 임박했다라는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 관련 반도체주에는 큰 영향 미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이 회복력, 힘,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원 대표님, 삼성전자는 지금 빨간불 상승 전환에까지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14만 원 선을 향해서 호가창 몇 개만 좀 더 힘을 내면 되는 상황인데요. 앞서 제가 트럼프 관세 위법 관련된 불확실성 이 때문에 미국장에서도 내렸잖아요. 국내에서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회복력이 강한 이유, 이걸 단순한 대기 매수세라고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우린 해석하면서 전략을 짜면 될까요, 대표님? 결국 이제 위법으로 판정이 나도 관세에 대한 환급의 비율이 굉장히 적다라는 데 저는 한 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노이즈로서 이벤트로서 좀 지나갈 일이다. 흔들린다면은 잡을 수 있는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삼성전자 주가로도 보여주고 있고, 원래는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한 3%대 정도 밀렸다가 거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이 3분기와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ADR 관련돼서 이제 발표가 임박했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냥 이제 사실 투자 심리적으로 잠깐 흔들릴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지 실적으로서 굉장히 빠르게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부터는 삼성전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주인공이고 HBM3E의 실적 기여도가 굉장히 많은 이제 포커싱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태까지 나온 이런 그 무빙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외국계에서 나온 113만 원이었던가요? 112만 원이었어요. 2만 원이었던가요? 네. 뭐 더 상향하겠죠. 네. 더 높이 볼 수 있다. 주인공은 SK하이닉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많은 분들이 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흔들리면 내가 이번에는 산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나 회복력이 좋은 반도체 투톱을 이번 주 내내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슈, 앞서 대표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오늘 ADR 상장 재용치 예정된 날입니다. 미 확정에 대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흔들린다면 기회?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어떻게 우리는 자리를 잡아야 될까요? 일단 올 한 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큰 차이를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모 더 심화되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가냐 안 가냐 그걸 떠나서 네. 가지고 있어야 뭔가 좀 여유롭게 포트의 운신의 폭을 좀 넓혀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없다면 매번 똑같은 고민의 반복입니다. 올라가면 살 걸, 떨어지면 지금 사도 되나? 이런 고민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봉 종가에 좀 매수를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음봉 종가를 기다려 봤더니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요. 네, 항상 장중에 오늘은 좀 떨어지나 보다 했다가 뭐 점심 먹고 오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다시 다 회복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을까요? 라고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 참으셔라. 지금은 기존에 정말 명분이 있어서 좀 뚝심 있게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을 좀 즐기시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못하셔서 만약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가장 좋은 건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놓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난 11월, 12월 달 SK하이닉스 무슨 악재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박스 하단은 52만 원, 상단은 58만 원 사이에서 횡보를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기간 조정이 나오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높게 사신 분들은 계속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어떤 불편함이 싫으시면 저는 우선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적어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고 역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이평선들이 다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 이평선들이 올라왔을 때 11선 혹은 21선 조정에서 1차 그리고 조금 더 수급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 2차 이렇게 매수하자는 전략을 가지고 일단 기다려 보시는 것도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잡아야 되지만 네. 급할 것 없다라는 점 지난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짧게만 이렇게 목표 주가가 줄 상향되는 게 결코 무언가 고점의 신호는 아니다로 제가 정리를 해도 될까요? 일단 고점의 신호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일단 첫 번째로는 DDR4, DDR5의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때, 두 번째로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의 비중이 줄어들 때, 이 두 개가 아니라면 그냥 우상향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잔파동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잔파도는 신경 쓰지 말자라는 의견 주신 겁니다. 자, LG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실적 민감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될까요? 오늘 장에서 실적 아쉬웠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 참 좋았다라고 합니다만 분기로 봤을 때는 2016년 4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영업 손실을 기록한 거죠. 자, 결국은 수익성에 대해 물음표가 붙게 된 겁니다. 직후에는 9만 원 선 이탈했고요. 회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3%까지 지금 빠지네요. 김성훈 대표님, 회복세를 보이는 오가 아니라 또 한 번 밑으로 내려가는 지금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빅베스의 영향으로 보는 거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좀 수익성을 가져가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 원래 이제 시장에서도 증권사들이 적자는 예상을 했었는데 적자 폭이 조금 더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적자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희망퇴직 비용이 워낙 크게 나갔었고 일회성 비용이다. 네, 일회성이죠. 그리고 이번에 CES에서 조금 아쉬운 클로이드라고 하는 홈 가정 로봇인데 너무 속도도 느리고 좀 나중에 좀 더 개발해서 좀 시연을 하지라고 지금 했다. 아닌데.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작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리고 이제 북미나 유럽의 관세 영향들도 이제 4분기 실적에 조금 이제 기스가 일부 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냉난방 공조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하고 있는 사업이 워낙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가전이라고 하는 뭐 렌탈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도 차곡차곡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LG전자는 그래도 낙폭이 일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매수 관점으로는 계속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실망감 영향도 분명히 있겠군요. 그럼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봇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라 기대 이상의 성과, 그러면서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시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아틀라스 2026년 최고 로봇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동력도 오늘 장에서 받고 있죠. 현대차도 기아도 오늘 빨간불 지금 보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중심의 현대오토에버까지 움직임 나옵니다. 현대차부터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김태선 본부장님, 네. 뭐 CES를 앞두고 뭐 흔들림, 중간에 세론인가 싶었다가 결국은 보여줬고 증명이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강하다라는 논리로 흔들림 없이 봐도 되나요? 새롭게는 온디바이스 칩까지 개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양산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칩 선정으로 좀 더 높아진 상황일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로봇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이제 뉘앙스만 풍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밸류를 이제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저는 돌입했다는 설명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판매량을 보였음에도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평가 구간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 현대차가 3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무엇으로 돌파했느냐? 자동차 판매량으로 돌파했는가? 그건 아니죠. 여기에 또 로봇이라는 테마가 지금 묻었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테마라 그래서 기술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CES에서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였기에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깐부치킨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엔비디아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알파마요 기술을 눈여겨보자. 아니, 알파마요라는 그 자율주행 플랫폼 벤츠랑 하는 것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테슬라의 FSD는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테슬라만의 자율주행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알파마요는 벤츠가 됐든 이게 현대차가 됐든 기아가 됐든 GM 포드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범용성을 가진 자율주행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금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에 와서 GPU를 주고 레거시 D램을 가져가기 위한 뭐 영업적인 전략일진 모르겠지만, 엔비디아와 현대차, 기아에 대한 관계는 굉장히 또 우호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뭐 규제의 완화적인 측면이 분명히 따라줘야 되긴 하겠으나, 로봇 플러스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속도를 낼 가능성은 저는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져서, 현대차, 특히 현대차, 기아 누가 둘 중에 좋냐, 이건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가 월등히 앞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현대차는 저는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차원적으로 가장 또 밀접하게 움직일 기업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까지 감안을 하면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현대 4종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30만 원까지 참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50만 원 목표 주가가 나온 상황이라 요거 짧게 질문 드릴게요. 50만 원도 그럼 본부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실까요? 젠스당 CEO와 함께 현대차 그룹이 알파마요 도입하는 방안 논의했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입을 논의했고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만으로도 앞자리 많이 바뀔까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도? 그러니까 기존의 판매량 기준으로만 밸류를 계산을 해보면 뭐 40만 초중반대까지는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가격은 워낙 저평가되어 있었던 상황이라 저는 50만 원까지, 물론 이제 시기와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계속 이야기 어떻게 나오는지 주가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도 오늘 선전을 하고 있지만 로봇 쪽에서의 반응도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로봇도 봐주세요. 가속기 쪽이 강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장중에 우린 PTS 상한가를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SBB테크 이쪽으로 강합니다. CES 모멘텀 이후에 가속기 액추에이터 쪽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 뭐 이벤트로 한다면 노조법 개정안 3월이 있을 텐데 그 기간까지도 계속 메리트 가지고 이쪽도 볼 수 있을까요? 이쪽 이제 SBB테크가 감속기를 이제 신제품 출시를 CES에서 시연을 했잖아요. 네네. 그 모멘텀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 이 DNL이라고 하는 드라이브 앤 리프트 액추에이터 개발을 현대차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만약에 검증이 되고 나서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하고 될 때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오늘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박스권에 대한 이 4만 원대 구간을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남들 갈 때 굉장히 못 갔던 흐름도 있기 때문에 SBB테크는 저는 그래도 로봇 관련주 중에 좀 저렴하다 싶은, 아니면은 뭐 저평가 영역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많이 못 간 종목 중에 뽑자라고 했을 때는 SBB테크, 그리고 이번에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새로운 또 이 인디 시리즈에 대한 에이르를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모멘텀들이 이제 이 시장에서 나왔던 종목들한테는 저는 그래도 지금으로서도 기회가 좀 일부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노란봉투법 관련돼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가장 핵심이긴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에 굉장히 크게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장의 이 숏텀으로 봤을 때는 제가 언급드렸던 이렇게 두 종목 정도가 좀 더 강세를 추가적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린 PTS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보선 다이나믹스의 감속기를 공급한 이력이 있는데 원체 주가 흐름을 보면 이미 바닥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코멘트가 들어봤고요. 하루 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그리고 오늘 오전에 LG전자의 잠정 실적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분석했죠. 지금 이 시간에는 보다 더 따끈따끈하게 1시 넘어서 나온 LG에너지솔루션의 잠정 실적 어떻게 봐야 될지 이야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로 미뤄두고요. 저희 LG에너지솔루션 좀 보도록 할게요. 나오자마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기는 했는데요. 지금 하락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8%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적자인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영업 손실 1,220억 원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 적자 지속했죠. 매출은 사실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 늘긴 했지만 계속해서 불안정한 그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 수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은 어떠한 효과, 모멘텀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인데도 적자 지속이라는 점이 좀 뼈아픈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계속 하락권인데 뭐 급락까지는 아닙니다. 계속 파란불 켜고 있는 이 구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년 대비 뭐 적자 축소는 맞고 뭔가 고해성사하듯이 안 좋았던 거 다 많이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울한 시기는 더 암울한 시기는 지났다?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도 나타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질문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지금 거의 다 나왔다라고 여겨지긴 해요. 네. 이보다 더한 악재가 이제 또 있을까 저도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이 생각을 우리가 언제 했냐면 작년 이맘때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차 전지 지금의 가격이라면 괜찮다 싶어서 투자를 하셨을 거고 여름쯤 아마 한두 번 정도는 크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도 있었을 거고 또 그 사이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뉴스가 있다 보니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겠구나 싶은 시점에 LG엔솔과 또 포드에 대한 이야기, 뭐 LNF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투심을 또 자극시켰죠. 변동성이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요소로 보여졌는데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좀 예견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아니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잘 팔린다면서요? 저도 이제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만약 매출이 늘었는데 적자폭까지도 좀 축소가 됐다면 이것보다 좀 줄었다면 다행이지만 이 적자폭이 예상치보다는 또 벌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팔리긴 팔리되 마진율이 그렇게까지 지금 좋지 않구나라고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빠르게 상승할 만한 요소는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급격하게 빠지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닌 상황. 2차 전지는 우선 당분간 새로운 모멘텀이 좀 생길 때까지는 가격에 어떤 하락 브레이크가 걸리는지를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고정 버튼이 확실하게 눌려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된다라는 견해 공유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에너지 쪽 조금 더 넓혀서 다른 쪽에 기회 있는지도 볼게요. 정책발 모멘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김성훈 대표님, 오늘 풍력 쪽에서는 태움 강하고요. 수소 쪽에서는 범한 퓨어셀, 유니크, 두산 퓨어셀 쪽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정부가 올해 총 1,511억 원을 기후환경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라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게 약간은 좀 애매합니다만 또 조선 기자재와도 맞물리는 섹터가 있어서 그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순수하게 신재생발 에너지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그 화력 발전을 LNG와 수소를 다 같이 쓰는 화력 발전이 굉장히 많은 유행을 하고 있고 사실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지금 이제 이 범한 퓨어셀이나 두산 퓨어셀 이렇게 SOFC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이 볼룸 에너지하고 이 오클로의 협력 이후에 인프라 구축을 사실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더 빠르게 이어질 이제 인프라가 한 3달 안에 완공이 됐다라는 소식도 얼마 전에 전해 들었는데요. 오늘 보면은 일단 에너지원, 이 신재생 에너지원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원자력 부분에서도 오늘 그동안에 아침에 좀 잠잠했던 일단 G2 파워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S&T 에너지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있어서도 그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순환매적인 차원으로 유동성의 차원으로 반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흐름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는 하나 종목을 좀 제외하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중국의 또 이 위구르족 강제 노동법과 관련돼서 태양광 쪽에서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아직까지 제한적인 이 제재를 좀 당하고 있어서 4분기 실적 기대감은 한 종목 이제 하나 솔루션만 좀 제외를 하고 전반적인 흐름은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종목 선별화라는 점이었습니다. 소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사실 지수가 주춤했을 때 종목군의 흐름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김치 섭취 권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어찌 보면은 큰 뉴스는 아닌데요. 여기에 반응하는 쪽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성격으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을지 좀 다양한 시각까지 같이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사실 미국 내에서도 뭐 코스트코 같은 소비주가 강하기도 해서 오늘 소비주 장 초반부터 보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뭐 뉴스를 우리가 찾다 보니까 김치가 포함됐다라는 뉴스까지 나온 건데요. 반응이 일단 소비 쪽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점, 민감도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뭐 특히 더 강한 쪽에서는 다른 쪽의 신사원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어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 오늘 넘어서도 같이 볼 포인트가 있다면 정의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미국 내의 소비재와 우리나라 오늘 소비주들이 움직이는 건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테마였고 그들은 코스트코가 생각보다 좋은 실적과 12월 판매량을 보였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라 다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들의 소비 패턴, 소비주들의 흐름을 가장 유사하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건 삼양식품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른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 한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강한 시세를 내기에는 분기 실적들을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남아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하네요. 다른 쪽의 모멘텀, 중국발 모멘텀 같은 경우는 테마로 많이 봤는데요. 다른 시각도 가능할까요? 김성훈 대표님, 오늘 지금까지도 가장 강한 쪽을 소비 내에서 꼽아 본다면 게임 내에서는 위메이드 그리고 카지노 내에서는 파라다이스가 강하거든요. 결국은 중국과 연결고리 있는 내에서 시세가 나온다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높은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도 가능한 시기일까요? 매력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위메이드 신작 발표 이제 중국에서 인기 많았지만 차트 보면은 계속 역배열 상황이라서 그 역배열 상황이 수급으로서 좀 타파가 되는지 여부 보고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라다이스도 동일한가요? 파라다이스도 일단 3분기 워낙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안 좋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보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한 재료에 보다 집중하면 좋겠다는 조언까지 함께 저희가 꼼꼼히 전해드린 겁니다. 자, 랭킹5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